지금 숙명여고 사태가 지금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해당 학교의 전 교무부장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어제 영장 심사를 받을 때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계속 부인해왔는데 억울한 점 있으시나요? 컴퓨터는 법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왜 바꾸셨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랑 학부형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딸에게서 문제 적힌 쪽지 법정에서 나왔잖아요. 왜 금고 보관 날부터 왜 야근하신 거예요? 법정에서 제가 밝힐 테니까요. 다른 학부형님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딸에게서 문제 적힌 쪽지와 그만하시죠. 휴대전화 기록 그만하시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만하시죠. 금고 답지 보관한 날에 왜 야근하셨어요? 계속 혐의 부인하실 생각이신가요? 법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셔서. 다른 부모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시나요? 저렇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심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소 국장님, 네. 결국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자신이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이 숙명여고 2학년에 이제 쌍둥이 딸들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네. 쌍둥이 딸들한테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기고사 문제지와 답을 유출했다. 네. 이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아하. 이걸 받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지난 2일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네.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일단 법원은 범죄가 소명이 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본 거죠. 네. 그리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네.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영장 발부를 재판부가 했다면 뭔가 구체적인 근거, 정황 등을 다 두루 참작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뭘까요? 이 전 교무부장은 계속해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아하. 지금 정황 증거뿐이다. 직접적인 증거 사실 없긴 해요. 정황 증거뿐인데 경찰이 여론에 이제 밀려가지고 자신은 이제 구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요? 그럼 법원이 이제 기록을 좀 검토를 하거든요. 네네. 구속영장 발부할 때 판사 검토하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억울한지. 네.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영장실질 심사하는 판사도 이 정도면은 범죄가 이제 소명이 됐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지만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문제를 유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걸 다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소 국장님. 네. 네. 크게 봐서 한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뭘까요? 같아요. 일단 네. 이제 경찰이 그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정황 증거로 한 18개 혐의. 그렇게나 많아요? 예,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네. 이제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해보니까 이 딸들의 휴대전화에서 그 영어 시험 문제의 정답으로 아하.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다. 네네. 거기서 들어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자택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손글씨로 쓴 여러 가지가 압수가 됐는데 하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시험지에 정답이 적힌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자택의 컴퓨터를 이제 최근에 교체를 했는데 네. 예, 그것이 이른바 이 문제 유출과 어떤 관련이 좀 있는 것 아니냐, 문제될 것 같으니까 교체한 네. 것 아닌가 아하. 하는 부분이고 네. 네 번째가 이제 이 전 교무부장 임 씨가 2번 야근을 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근데 언제 그냐면 그게 중간고사 3일 전, 네. 기말고사 5일 전. 네. 그때 이제만 야근을 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일단 시험지가 들어있는 금고를 열어본 것까지는 네.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은 네. 이제 시험지를 넣기 위해서 열어봤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뭔가 그런 과정에서 문제지가 유출된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교무부장, 지금은 교무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만 교무부장은 야근 대상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궁금증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요, 이수정 교수님, 네. 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즉 전 교무부장인 사람과 그리고 이 딸들 지금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지금 억울하다. 그래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억울하다고 하는 건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일단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혐의를 끝까지 이렇게 많은 이제 정황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위를 끌 수가 있고 재판까지 유죄 확정이 될 때까지의 이제 시간을 확보를 해서 네. 그렇게 되면 이번 학기가 이제 금년도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적이 결국은 확정이 됩니다. 네. 변경이 되지 않고. 그러면 지난 학기에 전교 1등한 거 아하.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억울하다 하고서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주장하는 이유가 네. 혹시 만에 하나 네. 지금 여기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시험지가 들어있던 금고를 열 때 다른 선생님이 입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지에 대해서 내가 뭐 어디다 쪽지에 적거나 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증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얼핏 저의 이제 의심이긴 하나 뭐 네. 법적 추정이라고 근거도, 할까요? 네, 네네. 근거도 없습니다만 지금 이 숙명여고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이 과거에는 혹시 없었는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아하. 들었어요. 네. 해당 과목 선생님이 함께 있었는데 네. 어찌하여 심지어는 금고 안에 있던 오답 나중에 정정했어요, 정답으로. 네. 그 오답까지 지금 이 이과 학생이 네. 뭐 전교에서 한 명 네. 오답을 적은 네. 이런 일이 발생할 바로 수- 이겁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정답을 뒤늦게 금고에 네. 있을 때 그 이후에 네. 15대 11로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답을 적은 유일한 학생이 네. 금고에 있을 때의 정답이라고 네. 추정되는 10대 11을 적은 학생이 바로 이 학생밖에, 이 집 네. 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억울할 만한 이유가 순전히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아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네. 사실은 다양한 종류의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이 사건 다루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순빈 아나운서 사실 이 숙명여고 지금 분위기는 거의 쑥대밭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과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이 사건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고 이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하.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분노랄까요? 지금 이 감정이요. 거의 비등점까지 다 올랐고 이미 폭발했어요. 폭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경찰이 그동안 뭐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입장도 내놨고 즉각 전원 구속해라 이런 입장도 내놨어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분노가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못 믿겠다. 학교의 이 시험 성적 관리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분위기에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글쎄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쌍둥이까지 우리가 상처받을 걸 걱정해야 되나?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진짜 상처받긴 받을 것 같긴 해요. 두 쌍둥이도. 보통 이제 이 일은 처음에 시작에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 쌍둥이들이 먼저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네.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얘기 들으니까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어 해서 가능성도 있고요. 아하.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많은 가능성은 네. 아버지가 쌍둥이들한테 너네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자고 먼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쌍둥이들도 보다가 보면은 하나에는 성적이 먼저 오르고 하나는 좀 나중에 올랐어요. 네. 그걸 보면은 이 둘의 입장도 달랐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지금 죄송합니다. 자, 국방부 연결해서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기자회견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이 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 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가해자 또는 소속 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신 모든 시민과 여성들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임신부 그리고 여고생 등 민간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 대국민 그리고 광주 시민께 사과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MBN의 정통 종합뉴스 뉴스 8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숙명여고 사태 마무리 좀 지어보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앞서 최명기 원장님께 쌍둥이 자매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 그것도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그러니까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의 만약에 계속 강요로 인해서 본인들이 처음에 시작을 갖다 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나 일단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계속 반복되다가 보니까 어쩌면은 본인들의 점수를 본인들의 실력으로 착각했을 거예요. 아하. 그런 다음에 아버지도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생각도 아마도 우리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도 좋아서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다만 시험을 못 볼 뿐이라고 합리화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운명 공동체로 엮여 있어서 계속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나 아버지와 분리가 된 다음엔 달라질 것 같고요. 네. 또 쌍둥이 둘 중에서 약한 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쌍둥이 둘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계속 무죄를 우리 쌍둥이들이 주장하니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빨리 진실을 갖다 공개하는 쪽이 네. 본인들을 위해서도 빨리 본인들의 마음도 치유가 되고 상처를 하게 되는데도 아버지와 분리가 되어서 빨리 진실을 갖다 하는 쪽이 쌍둥이들을 위해서도 전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은 뭐 대한민국이 끝까지 최종 판결, 법원의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의 나라긴 합니다만 지금 이 정도 상황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까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인정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교무부장이나 아빠가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우리 딸들이 4시간도 못 자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올린 성적이에요라고 항변했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거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 교무부장의 딸들뿐만 아니라 모든 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맞아, 4시간 다 못 자요. 고3에서는 진짜 뭐 학원도 다니고 정말로 밤잠 설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네. 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실력 좋은 사람이 좋은 대학 간다. 그리고 뭐 실력 없는 사람이 떨어진다. 뭐 다 수긍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부정행위를 해서 뭐 제2의 제3의 정의와 같이 막 편법을 써가지고 좋은 대학 간다.
그 학생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아하, 그런 네. 불만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뭐 고시라든지 뭐 이렇게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다 네. 뭐 다 승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하,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이 숙명여고뿐인가 다른 아하.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 거 사실 그게 더 그러니까요. 중요합니다. 네.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으면 국가에서 좀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전 교무부장이라는 쌍둥이 자매의 아빠라는 사람은요, 어제 영장심사에서 끝까지 지금 가보겠다.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뉴스파이터 끝까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제주에서 행적이 사라진 엄마, 그 딸은 안타깝게도 지금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는데 그 엄마의 행적이 오리무중이었는데 이수정 교수님 네. 행방이 조금은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네, 뭐 행방이 지금 CCTV를 아하.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네.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 생존한 채 찍혀 있는 CCTV의 장면을 보면은 아하. 지금 용담동 해안로 주변 상가에 CCTV가 있는데요. 네. 해변가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저 모습이군요. 네,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네. 결국 이제 이 마지막에 해안가에서 아이를 지금 이 엄마가 이불에다가 감싼 채 안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아하, 해요. 바다를 네. 바라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행적이 증발했으니까 네. 그리고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이 됐으니까 네.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예상해야 되는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하. 지금 저 CCTV를요, 저 해안가 인근에 있는 가게, 상점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된 모습인데요. 참 안타깝게도요, 저 이불에 아이를 감싼 채 저 해안가 절벽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보였는데, 다시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대요. 소국장님, 그럼 저곳에서 애초에 그 3살짜리 딸의 시신이 발견의 해안가는 대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겁니까? 꽤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행적이 발견된 저 용담동 주택가 CCTV에 찍힌 시각이 한 2시 2일 새벽, 그러니까 오전 2시 한 57분 전후 그 아하, 시간이거든요. 네. 그때가 마지막으로 포착이 된 거고, 네. 그리고 나서 4일 오후 6시 36분에 네. 애월읍 신엄리의 그 갯바위에서 네.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뭐가 이상한 걸 발견하고 그랬죠. 이제 신고를 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 딸아이의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된 거거든요. 15km 거리가 정도. 그렇습니다. 한 15km 정도 꽤 먼 거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지금 경찰도 어제 부검을 했는데요. 이 부검 결과, 최명규 원장님, 이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과연 아이가 혹시 범죄에 희생됐는가? 그 부분도 지금 경찰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캐냈었잖아요. 네. 사실 3살 아이는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그렇죠. 이제 걔를 부검을 한다는 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슬픈 일인데요. 그렇죠. 네. 결과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익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범죄의 희생이 안 됐다는 점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나 저 조그만 아이가 익사가 되는 과정에서 생긴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더 큰 슬픔이라고 해야 될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 시기는 지난 2일쯤 사망한 거로 이제 추정된다 그럽니다. 그러네요. 부검의 어떤 소견도 CCTV에 찍혔다. 앞서 그 CCTV에 찍혔던 지난 2일 새벽 2시, 거의 3시가 다 된 시간입니다. 그때 사망한 것으로 부검 소견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정황상 저때 안타깝게도 이 안타까운 일이 이 아이에게 일단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소견으로 이제 출시했는데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거기 그 부검이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에서 이제 뭐 그런 소견이 발견돼서 익사로 이제 추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지금 1차 부검 결과가 끝났고 이제 국가수에 때 의뢰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살아서 들어갔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아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소국장님, 안타깝게도 지금 3살짜리 아이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는데 아직 저 CCTV에 행적이 찍힌 엄마라는 이 여성은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미스터리한 점이 남는데 이 사건을 일단 시간대별로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게 4일 오후 6시 36분입니다. 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갯바위에서 이제 낚시꾼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고. 그렇죠.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일단 신원 파악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딸아이와 관련된 혹시 주변에 이제 제주도 내에 실종 신고 같은 게 있었나? 아하, 이걸 네. 알아봤는데 없었던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러면 전국으로 이제 이 범위를 확대해 보니까 경기도 파주시에서 실종 신고가 하나 들어온 게 있었던 아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이제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맞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 파주에 있는 한 할아버지가 네. 딸과 외손녀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아유. 실종 신고를 한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네. 행적을 추적을 해보니까 네. 31일 날 오후에 이 딸과 엄마가 제주도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던 거죠. 10월 31일 날요? 예, 김포공항에서 왔습니다. 네. 왔는데 비행기표로 왕복표를 끊은 게 아니고 제주도로 가는 표만 끊었어요. 편도만? 예, 아하. 그렇게 와서 이제 제주도에 왔고 네. 그날 밤에 제주 공항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한 모텔로 한 5천 원 정도 택시비를 주고 이동을 한 것이 네네.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1일 날 이 엄마가 뭐 이 주변에 마트에서 이런 번개탄이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산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1월 2일 오전 네. 2시 47분쯤에 그 모텔에 짐을 다 놔두고 아하. 딸아이만 데리고 나와서 네. 택시를 타고 한 10분 정도 이동을 해서 네. 그 용담동 해안도로에 하차를 했고 네. 거기 주택가 상가 이제 CCTV에서 찍힌 거죠. 이 엄마가 딸아이를 이 요 같은 걸로 안고 있는 장면이 찍힌 것. 네. 그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최후의 행적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애초에는 저희가 뉴스파이터도 이 사건을 지금 전해드릴 때, 이 여성이 애초에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불했고,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 흔적이, 즉, 생존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했는데, 이후 지금 경찰이 계속 파고 들어보니까, 일단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왔고, 아마 이를 단서로 추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선을 추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너무너무 지금 뭐 추정입니다만 안타까운 게 제주도로 오는 편도 비행기만 일단 이 모녀가 타고 왔어요. 네, 뭐 이미 결심을 아주 단단히 하고 제주도로 내려간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제 뭐 내려가자마자 이제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물품 안에 이제 소위 뭐 번개탄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 이미 무엇인가 지금 이 모텔 안에서 시도했던 게 아닌가. 아하. 뭐 흔적상도 발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무엇인가 이제 했는데 실패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결국은 야심한 시간에 결국 바닷가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최명기 원장님 10월 31일 날 이 모녀가 김포공항에서 늦은 저녁 비행기로 제주도로 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튿날 이 실종된 여성의 지금 이 30대 여성의 아버지란 분이 하루 만에 경찰에 파주경찰 실종 신고를 해요. 이것도 뭔가 그렇다면 뭔가 평소에 이 생활할 때 느낌 뭔가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뭔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뭐 압박을 받는 일이 있고 그게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만한 일이 있든지 아하. 아니면 이제 과거에 극단적인 어떤 시도를 했던 적이 있든지 네. 아니면 최근에 그런 말에 많이 비쳤던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이제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환자분이 만약에 수면제를 과잉 복용한다든가 네. 진통제를 과잉 복용한다든가 그러면은 네. 설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응급실을 방문하고 응급실에 있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입원을 갖다 권하더라도 대부분의 분들은 설마 하고 그냥 집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하지만 네.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네.
어떤 분이 우울하고 절망 상태에 빠져서 의사소통을 단절하면은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자꾸 가서 뭔가 해주려고 그래요. 뭐 나가라, 햇볕을 쬐라, 뭐를 해라 그렇게 되면은 어쩌면은 환자분들 또 절망적인 분들은 집에서도 있을 수도 없게 돼요. 하하. 집에 있게 되면은 주변에 혼자 있지 못하게 되니까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집에 있지 못하게 되면은 탈출구를 꿈꾸게 돼요. 그러면 혼자 여행을 간다든가 연락을 두절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가족분들이 우울하고 절망감이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네. 잘 관찰하시되 네. 너무 그분들한테 버거운 관심을 보이는 거는 오히려 그분들을 집 밖으로 내몰게 되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명기 원장님 말씀처럼 이 30대 여성, 3살짜리 아이와 함께 이 집을 나섰던 이 여성이 그 전에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그 부분도 지금 아마 이 부친, 아버지들 등을 통해서 또 경찰이 아마 계속해서 이 수사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정말 시청자분들께 송구합니다만 뭔가 지금 계속 불길한 쪽으로 예감이 드는 게 이 여성의 휴대전화가 파주에서 끊긴 이후로 켜지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아마 그 제주도에 갔을 때부터 이미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극단적인 이제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아직까지 추정이긴 하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좀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이를 왜 이렇게 희생했냐는 거죠.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자신이 혼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같이 이제 동반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게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도 엄연한 인격체예요. 그리고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범죄입니다. 범죄. 네. 다른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종, 행방을 알 수 없는 이 여성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함정 두 척에 지금 연안구조정 두 척, 그리고 구조대까지 하면 보호보트까지 5척. 어제 5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수사 결과에 특이점은 없고요. 어제 나간 데까지가 답니다. 오늘 또 수색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이는 안타깝게 지금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만 이 아이의 엄마라는 이 여성은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전말을, 그리고 이 딸이 혹시라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면 그 얘기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한이라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정말로 이런 일이 길거리에서 일어난다면 소스라치게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부산의 도심에서 활보하는 이 남성 때문에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놀란 듯한 여성이 황급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한 남성이 나타나더니 말릴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서 지금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의 타이어를 지금 흉기로 지금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허허. 여성이 말리려는 듯 하지만 네. 전혀 소용이 없고요. 네. 저 이후에 이 부산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을 이렇게 활보를 했다고 합니다. 허허. 소국장님, 부산에 저 보기만 해도 많은 분들, 저녁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이 다니는 저 도심이었어요. 그런데 저 흉기를 들는 남성이 지금 저렇게 거친 행동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놀랐을 텐데 대체 저 이유나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남자는 왜 그런 겁니까? 저게 지난 5일 오후 밤 10시 한 50분쯤 있었던 현장인데 부산의 한복판 부산진구에서 있었습니다. 그 40세 신모 씨인데 네. 이 부근에 이제 분식점에서 한 28cm 되는 흉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뭐 저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차 주차된 타이어를 막 찌른다든지 지나가던 차를 막 발로 찬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5분간 이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하하. 주변에 있던 분들이 뭐
난리죠. 일단 뭐 지금은 차를 찌르지만 혹시 이게 사람을 찌를 수 있는 세상에 거고. 맞아요. 난리가 돼서 그 짧은 기간에 뭐 112에 신고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서 한 50m를 추격을 해가지고 네. 인근 건물 3층에서 이 남자를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를 했는데 아하. 범행 이유를 왜 그렇게 했냐? 네. 이렇게 이제 경찰이 물어보니까 네. 여자친구가 있는데 한 4천만 원 정도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여자친구한테서 듣고 아하. 화가 나서 내가 홧김에 좀 술 먹은 상태에서 세상에. 범행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로 저게 아무리 저게 화가 난다 하더라도 저 도심 한복판에서 저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 저 상황을 목격하신 분들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빗발치죠. 그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제가 이제 들어봤더니 한 그 남성분하고 여성분께서 좀 다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서가지고 눈싸움을 이제 하고 또 남성분이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부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그런 어떤 유혈 사태도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가뜩이나 이제 저 목격자분은 이제 상황이 정리되고 이제 그 남성이 검거가 됐기에 그나마 지금은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신 거지만요. 이수정 교수님, 네. 당시에 정말 목격하신 분들은 정말 이러다가 정말 사람 인명피해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신고가 빗발쳤다고 하니 그 부분은 참 안타깝긴 하나 다행이다. 전 이런 생각이 아하. 좀 들어요. 네. 이 지금 남녀가 다투는 상황이고 남자가 막 폭력성을 뭐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돌발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네. 문제라고 인식한 분들이 신고를 해주셨으니 네. 참 다행이다. 아하. 뭐 둘이 사귀는 사이니까 그렇고 그렇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서 인식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뭐 상당히 좀 뭐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도대체가 화풀이를 왜 남의 차에다가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상당히 위험한 행위는 틀림이 없고요. 아하. 그리고는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뭐 상당 부분 알코올 의존증 같은 거 의심하게 아, 되고 그리고는 그나마도 다행한 일은 여성을 폭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리고는 이제 그러나 여전히 이제 경찰이 도달을 했을 때 횡설수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네.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단순히 이제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저렇게까지 격분한 이유는 여자가 강간당했다 이렇게 네. 이제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하. 이 남성이 의심하고 있었던 부분은 네. 결국은 이제 내 여자친구가 결국에는 이제 뭐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격심하여 어쩔 줄 몰랐던 아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인명피해가 났으면 정말 참혹한 도심에서 정말 끔찍한 범죄가 날 뻔했어요. 자,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말하고 남자 말하고 다른데 그 남자가 알고 있기로는 강간을 당하고 어떤 남자한테 4천만 원을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 남자가 알고 이 여자 말은 좀 달라요. 여자 말은 좋아서 준 건데 남자는 그렇게 알고 상담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치도 안 해줬다 이런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술도 어느 정도 좀 됐을 거예요. 네.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 되진 않았었는데 술도 어느 정도 됐고 뭐. 그 당시는 되게 흥분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어제 야간에 또 이 사람이 이 피부에 찾아왔더라고요. 멀쩡한 정신으로 자기가 사과한다고 잘못해가지고 그때는 보니까 사람이 좀 멀쩡하던데. 지금 최명규 원장님 이거 그냥 무심결에 흘려 넘겨서는 절대 안 될 얘기가요. 술이 깨서 찾아왔을 때는 멀쩡해 보였다. 이렇다면 이 사람한테 정말 물론 그게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강제를 해서라도 이 사람 절대 평생 술을 못 먹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맞지요. 네. 보통 이렇게 술을 마신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충동성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충동성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때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이런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때려갖다 굉장히 많이 쓴다든가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면은 뭐 난리가 난다든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충동성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겉으로 볼 땐 조절이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실 때 멀쩡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술을 마시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조절이 안 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조절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돈 다 낸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충동성이 조절이 안 되는 하하. 거죠. 근데 이분은 충동성이 조절이 술 마시면 충동성이 조절이 안 되는데 뭔가 나쁜 일이 닥치게 되면은 네. 다음에도 공격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나 본인이 술을 마셔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보통 때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데 나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기억하기 때문에 아하. 아마 술을 갖다 끝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앞서 네.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남성이 이 사건 이후에 지구대로 찾아와서 멀쩡한 정신으로 찾아와서 사과했다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사안은 구속 사안까지는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재물 손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괴죄는 구속까지 시키지 않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민사소송을 나중에 이제 차주인한테 당할 수는 있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가정폭력이라든지 데이트 폭력이 심해질 경우에,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폭력성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잖아요. 아하. 근데 뒤늦게 이 사람과 이제 이별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애 초기에 이 사람의 성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최 원장님 잘 설명드렸듯이 이게 평상시에는 정말로 말끔한 사람인데 술을 마시면 자신의 잠재적인 폭력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 상대방과 또 술도 좀 많이 마셔보시고 또 일부러 화를 내는 상황을 좀 만들어 봐야 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네.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보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 들으셨죠? 술은 어른과 같이 마셔봐야지 그 사람이 주사가 있는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르신들 말씀이 딱 왜 그런 말씀 나왔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남자를 보면요. 초등학생들 요즘 이 등학교 길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정말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친절한 줄만 알았던 이 여성에게 당한 피해가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여성이요. 지금 건물 내부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 학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 건물로 들어오던 한 초등학생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땅에 뭔가 떨어졌다며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뭐 특별히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물건이 또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초등학생을 앞에 세우고 초등학생의 이 머리를 매만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초등학생이 목덜미 주변을 좀 이렇게 지켜보고 살펴보는 듯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 머리까지 털어주는데 이날 초등학생 저 일이 있은 후에 갖고 있었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아하. 대체 뭐가 사라진 걸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금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이제 부모님이 목걸이 사주고 특히 이제 목걸이에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아 방지용 목걸이가 네네. 있는데 그 금목걸이인 경우가 있어요. 어허. 근데 이거를 감쪽같이 이제 훔쳐갔는데 네. 근데 어떻게 해서 훔쳐가느냐 일단 아이의 시선을 다른 데로 이제 돌리는 겁니다. 땅에 뭐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이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 귀엽다 해서 머리를 만져주면서 이제 금목걸이 훔치는데 아하. 저는 굉장히 재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네. 아니 피해자가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네네. 초등학생이 저 아줌마를 믿었는데 내 금목을 훔쳐갔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하. 세상을 정말 믿지 못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질이 안 좋고 그렇죠. 이 사람 좀 구속이라든지 해서 엄하게 좀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수정 교수님, 지금 네.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여성은 뭔가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다닌다는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이게 이제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하. 어쨌든 이제 7살에서 11살짜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1학년에서 한 3학년, 4학년 이 정도 되는 아이를 목표로 삼았다. 네. 그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목걸이 14K나 18K 금목걸이에 네. 미아 방지용 아이들의 이제 뭐 이름이나 무슨 네. 주소나 이런 거 적어가지고서는 꽤 많이 유행처럼 이렇게 팔리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절도할 목적으로 지금 아이들에게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혹시라도 길을 잃을까 봐 어디서 그래서 미아 방지용으로 어머님들이 이렇게 목걸이
거기에 이름 새기고 연락처 새긴 걸 해줬는데 그 목걸이, 금목걸이를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걸 알아채고 그 아이들만 노렸다. 더 큰 범죄가 안 일어난 게 천만다행으로 삼기에는 너무너무 앞서 우리 이인철 변호사 말씀처럼 죄질이 나빠요.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저 여성이 그러면 주로 어디 일대에서 저런 범행을 물론 학교 앞이나 이런 데서 범행 대상을 골랐겠지만 주로 활동한 곳이 어디입니까? 전국을 돌며 활동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남양주, 서울, 대구, 용인 등 이제 전국을 돌면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렇게 초등학생들을 유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무려 6차례에 걸쳐서 25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요. 정말로 이 사건을 접하신,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아마 소름이 끼칠 거예요. 내 아이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혹시 또 이러실 수 있어요. 엊그제 우리 아이가 금목걸이 잃어버렸다고 내가 야단만 쳤는데 혹시 저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 소름이 끼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범인이요, 앞서 6차례에 걸쳐서 250만 원만 있을까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여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앞서 수법 보세요. 머리에 뭐 묻었으니까 털어줄게, 아줌마가. 이러면서 뭔가 방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다가갔는데, 혹시요, 최명기 원장님, 요즘 제가 들어보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교육 잘 받으면 뭐냐면, 낯선 아저씨가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요, 여학생, 남학생 뭐 동일합니다. 낯선 남성이 다가오면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이 여학생한테 접근했단 말이에요. 혹시 이 부분도 뭔가 범죄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학생을 골랐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성이어서 용이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착한 애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낯선 사람이 부르는데 가서 이제 인사하고 네. 대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또 맞아요. 착한 게 나쁜 사람한테 걸려서 나쁜 거지. 네. 이게 또 아이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어른들 말 잘 듣는 게 또 네. 가장 잘 사는 또 비결이 될 겁니다. 네. 6차례에 걸쳐 250만 원 상당. 그런데 앞서 소 국장님, 우리 이수영 교수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훔쳤다면 이걸 팔아야지 현금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뭐 지금까지 드러난 바는 없지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 설마 저 아줌마가 저 사람이 내 어떤 목걸이를 가져가려고 하는 절도범이다 생각을 전혀 못한 거죠. 네.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마치 엄마처럼 네. 막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게 하고 그 와중에 목걸이 고리를 네. 딱 해서 가져갔단 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본인 원래 이제 진술은 6차례 해서 250만 원 정도 벌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진술하기를 36회 정도 아하. 자기가 훔쳤다. 그래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그러니까요. 사람 완전 전문 절도범이기 네. 때문에 이 아이들 뭐 퇴근하는 저녁 때 학원 그 부근에서는 했고 네. 또 밤에는 어디 뭐 찜질방이라든지 아줌마 많은데 네. 이런 데 가서 또 훔쳤을 수도 있고 네. 아마 이거 지역별로 그 대상에 맞게 움직여가면서 그랬을 수도 훔쳤을 있어요.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경찰이 뭐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죄를 반드시 캐 물을 거고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저 수법을 보면 뭔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도 이미 했을 것 같고 아마 전국을 모델로 했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대체 저 여성은 왜 그럼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거주지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하. 그러나 이제 범행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알고 유인을 해서 어떤 특정한 연령대의 피해자만 노린 거 보면 이 전과도 많고 네. 지금 아마 절도에 있어서는 범행 수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터득한 사람 같이 보여가지고 네. 아마도 아까 만약에 36번이면 네. 36개의 물품을 그러니까요. 결국 작물로 처리해준 배후의 맞아요. 업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전문 이제 어떤 절도 수법 그것도 네. 일종의 조직적인 뭐 배후가 있는 이런 범죄를 보는 게 맞겠고 네. 뭐 이런 이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절도 상습으로 가중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뭐 좀 엄벌에 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한 20초만 드릴까요? 이 여성 초범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가중되나요? 형량이 어떻습니까? 가중되고요.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이 될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교도소에서 뭐 1년, 2년 있다가 또 나와서 이거 할까봐 걱정됩니다. 이게 직업이거든 이상 생활을 걸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손기술이 좀 뛰어나잖아요. 네. 그 손기술을 어디 공장 같은 데 취업해서 이제 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화가 될지나 걱정입니다.